공부를 하는데 내 친구 영철이는 80점 맞았는데 난 70점밖에 못 맞았어. 맨날 야, 너 몇 점 맞았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비교하는 행동들이죠. 걔네들 몇 점 맞았는지 확인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되는 게 뭐 있어요? 괜히 확인해가지고 괴로울 뿐이지. 순간적으로 아싸 얘는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득은 뭡니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남과 비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비교하기 악습 탈출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교하기 악습이기도 하고 자만하는 습관, 반응을 살피는 악습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배우고 있으니까 연애 분야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 친구 영철이가 있는데 영철이보다는 내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내가 좀 더 잘생겼으니까 영철이 여자친구보다는 내가 더 이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교라는 습관을 통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 혹은 열등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더 잘났으니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쓸데없는 용기를 얻으려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비교하기 악습입니다. 난 영철이보다는 잘생겼으니까 영철이 여자친구보다는 내가 더 이쁜 여자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잘생긴 사람이 더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착각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생겨도 여자 못 만나는 애들도 많아요. 아무리 예뻐도요. 예쁜 사람이 남자를 잘 사귀고 결혼 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거짓된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자분들은 나는 내 친구 영희보다는 예쁘니까 나는 영희 남편보다는 더 괜찮은 남자와 결혼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맞는 생각일지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상이죠? 이런 일은 없죠. 내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더 결혼을 잘한다던가 더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요. 자기가 여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력이 부족해서 혹은 더 못생겨서 혹은 더 잘생겨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망상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저 여자는 못생기고 인기도 없는 편인 것 같아. 저런 여자는 내가 입김만 후 불면은 나한테 쉽게 넘어올 거야. 실제로 그렇나요?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요. 여자가 예쁘던 못생기던 간에 작업하는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못생기고 인기 없는 사람들이 더 경계심이 들고 방어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예쁘고 못생기고에 따라서 작업이 더 쉽게 될 거다. 작업이 더 잘 안 될 거다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비교하는 습관을 통해서. 저 남자는 나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끌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완전히 자만을 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는 악습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네? 근데 나보다 더 이뻐. 이번 생에는 난 글러먹었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자애한테 카톡이 늦게 오네.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반응을 살펴가지고 나한테 반응이 좋게 오거나 나쁘게 오는 걸 비교해가지고 나를 안 좋아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내리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자신의 가치를 비교해서 어떤 상황과 비교해서 거짓된 용기를 얻거나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바로 비교하기 악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하기 악습은 사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짓된 자신감이나 거짓된 자존감이나 반대로 성공할 수 없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가치를 비교해서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거나 자만을 해버리는 일은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존감만 깎아먹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하기 악습을 하는 인간관계 방식은 주변에 누군가에게 항상 의존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항상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 대상이 비교 대상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보다 나는 더 좋아 혹은 나빠를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자존감을 획득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만 가능한 전략이다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비교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방식은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행동이 돼버리죠. 사람들과 항상 비교해야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외적인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얻는 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교하는 악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스스로든 다른 사람이든 폄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자존감이 높은 상태라면 상대방을 굳이 깎아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굳이 깎아내리려는 행동을 하시면 안 좋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행동은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일이지 상대방이 나와 잘 지낼 수 있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데이트 신청을 했어.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데이트 신청을 안 받아줘. 그러면 야, 얘는 레즈비언인가 봐. 얘는 인성이 글렀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뭐 걔를 실컷 욕할 수 있어요. 실컷 욕한다고 해도 그 순간 그 관계를 끝나버리게 만들 뿐이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싶은 그 여자와의 데이트를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악습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런 행동을 해서 일을 망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유대감과 인기는 자존감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을 좀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즉 사회 안에서 서로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무리 안에서 누군가에게는 정신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사회를 분석을 하다 보면요, 리더를 뽑으려는 경향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한 나라가 있으면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카톨릭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한 클래스에는 반장이 있고 어떤 회사에는 회장, 사장 이런 식으로 어떤 리더가 있고 리더를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무리라는 것은 그 안에서 리더를 뽑고 리더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남녀 관계도 똑같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면요, 둘 중에 한 명에게 의존하려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멘탈이 강력하고 더 강한 쪽에게 기대고 싶어하고 의존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도 그런 여자들에게 엄마처럼 자기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이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의 철학, 프레임이 강력하고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철학이 강력한지 프레임이 강력한지를 테스트해보다가 한 사람씩 차례로 여러분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는 매력이라는 거죠. 이게 프레임이라는 매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철학, 독립적이고 어른스러운 행동,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행동이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가 강력하고 그걸 밀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의지하죠. 자, 3번 철학, 메타프레임, 호불호를 강력하게 만들어라. 비교하는 악습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경제력이나 외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50대 먹었고 100억대의 자산가야. 소개팅을 봤는데 여러분들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만한 20대 초반 여자애가 나랑 소개팅을 받았어. 그러면 50대의 100억대 자산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40대나 50대가 와가지고 하면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뭐 30대도 아니고 20대 초반에 있는 여자애가 나한테 접근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50대인 자산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어리고 예쁘면 다 끝나나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어린애가 왜 나를 좋아하지? 나의 돈을 떼어먹으려고 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모임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다가 알게 됐거나 이렇게 뭔가 연결성이 있고 서로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만난 게 아니라 소개팅을 봤는데 그냥 내 조건만 보고 만난다고 밖에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진정으로 좋아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경제력이 좋거나 자기가 외모만 뛰어나면 다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랑 관계를 파악합니다. 자기가 50대면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40대나 50대를 만나려고 하고 30대를 만나려고 합니다. 머리로는 10대 막 젊은 여자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이나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생각하지 경제력이 좋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만나거나 무조건 예쁘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은 정말 안 맞는 생각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장기 연애를 하는 부분에서는요 또 이 경제력이나 외모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1차적인 매력에서는 이게 작용을 하지만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는 정서적인 의존을 누군가에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철학, 메타프레임, 호불호를 강력하게 만드시면요 사람들하고 경제력을 비교하거나 외모를 비교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여유가 된다면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동은요 상대방에게 적개심만 불러일으키고 싸우게만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연애에서 어떻게 하냐면 연애를 할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반응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밀당하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건 마치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 나랑 자존심 싸움을 하자라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밀당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내가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야 나랑 한번 자존심 싸움 해보자. 누가 연락 더 안 하는지 한번 해봐. 밀당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연락 내가 한동안 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렸다시피 철학이나 뭐 호불호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밀당해가지고 내가 싸우려고 하게 되면 상대방을 경쟁자로만 만들게 되지 나의 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방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항상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대게 만드는 게 좋은 전략이죠. 그 예전에 동화책 중에 햇님과 바람 얘기 있을 거예요. 햇볕 정책과 뭐 이렇게 바람을 세게 부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상대방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밀당하고 자존심 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떨어뜨려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햇볕을 쬐어서 여유를 보여주고 기다려주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마음을 품고 기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좋은 전략입니다. 자, 비교하기는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만년 2등이야. 1등은 90 몇 점을 맞았는데 나는 80 몇 점을 맞았어. 내 친구 영철이는 80점 맞았는데 난 70점밖에 못 맞았어. 맨날 야, 너 몇 점 맞았어? 넌 70점 맞았어? 난 80점 맞았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비교하는 행동들이죠. 걔네들 몇 점 맞았는지 확인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되는 게 뭐 있어요? 괜히 확인해가지고 괴로울 뿐이지. 순간적으로 아싸 얘는 이겼다. 아싸 얘는 내가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득은 뭡니까? 아무 쓸데없는 행동이고 순간적으로만 기분이 좋고 순간적으로만 자괴감을 얻을 뿐이죠. 난 70점밖에 못 맞았는데 내 친구 영수는 100점 맞았다.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70점 맞았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전략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100점을 맞는 방식을 배우던가 뭐 학원을 더 다닌다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걔네들과 맨날 너 몇 점이니? 100점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무엇을 쟁취할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발전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비교하기
악습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